오늘 오전이죠. SSG 랜더스가 베테랑 포수 이지영 선수와 2년 총액 5억 원의 단연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조형우, 이율예 등 젊은 포수들의 성장을 돕는 멘토 역할과 젊은 불펜 투수들을 안정적으로 이끌며 팀 전력 강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는데요. BFA 단연 계약을 위한 구단들의 움직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이 노시안 선수, 또 LG 홍창기, 박동원, 또 삼성의 구자 원태인 선수한테 관심을 보내고 있는데 SSG 랜더스의 중견수 최지훈 선수도 2026 시즌을 마치면 FA로 풀리죠. 네, 이 선수에 대해서 두 분은 너무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최지훈 선수에 대해서는. 최지훈 선수는 저는 SSG에게도 굉장히 미래를 또 이끌어가야 될 선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FA로 나왔을 때 아마 여러 팀들이 달려들지 않을까. 특히 진짜 하나. 저는 이거 최지훈 선수가 FA 나온다 그러면 하나는 무조건 1순위로 달려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중견수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무조건 저는. 군필됐죠. 네. 나이 여전히 어리죠. 그리고 장성현 말씀대로 대체 불가 선수입니다. 지금 랜더스에서도 절대 전력인 거고요. 물론 이제 배팅 기복은 좀 있지만 수비 범위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최지훈이 없는 랜더스 힘을 잃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랜더스가 그래서 안달이 나는 건 너무 당연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랜더스도 이제 최정, 한유섭, 그동안에 이제 그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선수 아직까지 건재하지만 사실 랜더스가 자연스러운 리빌딩을 추구를 하려면 결국 기본은 박성환과 최지훈이거든요. 그럼요. 이 두 선수가 딱 중심을 잡아주고 있어야지. 이제 포수 쪽은 이지영 선수 이제 BFA 단연 계약이 나왔지만 조용호 선수가 사실 25 시즌에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세 선수가 뭔가 거기다가 이제 정준재라든가 고명준 이런 선수들도 자연스럽게 이제 주전이 됐잖아요. 그 중심에 사실 있어야 되는 선수가 이 최지훈 선수입니다. 내구성 좋아요. 그리고 그렇죠. 일단 내구성이 좋습니다. 130경기 이상, 135경기 이상은 늘 그라운드 가 있잖아요. 그거만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작년에 2025년은 정경기 출장을 했어요. 그 부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몸을 이끌고 대단합니다. 네, 그만큼 좀 멘탈도 정말 약간 넘사벽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중견수로 KT에 입단한 최원준 선수도 있고 또 LG와 재계약을 한 박혜민 선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년 시즌 올해죠. 아직도 제가 이게 지금 딱 안 돌아온 것 같아요. 2026 시즌을 마치고 최지훈 선수가 FA 시장에 나온다면 정말 난리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SSG가 이걸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고 SSG 랜더스가 지금 2025 시즌을 마치고 지금 지난 연말까지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 몇몇 아주 극소수의 선수만 빼놓고는 연봉 협상이 다 됐어요. 다 됐고 최지훈 선수는 아직 연봉을 맺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는데 최지훈 선수랑 곧 연봉 협상이 아니라 BFA 단연 계약 협상 테이블을 이제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좀 전에 이제 김재현 단장이랑 잠깐 통화를 했는데요.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은 지금 최지훈 선수 BFA 단연 계약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 중이고 다음 주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서 움직일 계획이다. 움직인다는 건 구단이 최지훈 선수 측과 협상을 갖는다. 그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윤곽이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계약 기간과 금액이 정해진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사실 랜더스는 그러니까 류선규 전 단장 때부터 굉장히 파격적인 단연 계약을 사실 시초였죠. 류선규 단장이 그 폼을 열었고, 그러니까 냉정히 계산기를 두드린다면 그러니까 3명의 단연 계약 선수가 성공한 건 아니에요. 냉정히 두드려 보면 사실 그렇죠. 박종원 선수라든지 한유선 그래서 부담은 되죠. 그렇죠. 부담은 되는데 최지훈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 지난 과거의 아픔 이거는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랜더스의 기조는 작년에도 랜더스는 굉장히 파란을 일으켰던 전 전력으로 보고 있고 올해도 아주 경쟁력이 있는 시즌을 치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랜더스의 기조는 2028년 이제 청라돔 시대를 아마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외부 영입을 굉장히 세게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새로운 구장을 짓기 전에 구단들의 움직임이 보편적으로 좀 그런 성향을 띠는데 그렇죠. 그런 성향을 띠는데 하지만 이제 최지훈은 꼭 잡고 있어야 되는 게 랜더스 입장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지훈의
가치는 시장에 나오면 이 수요가 엄청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별개로 랜더스는 최지훈을 좀 잡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계획이 갑작스럽게 나온 계획은 분명히 아닐 거고, 네, 랜더스도 어쨌든 중장기적인 목표에 최지훈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네. 26 시즌이 끝나면 최지훈 선수고 27 시즌이 끝나면 박성원 선수가 FA. 그렇죠, 맞아요. 연달아 지금 FA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이제 일단은 뭐 급한 선수는 최지훈 선수니까 먼저 이제 BFA 단연 계약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제가 봐서 토트넘으로 박성환 선수도 이제 검토가 들어가서 그럼요. 네. 비슷한 시기에 저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 두 선수가 주축이 돼서 청라돔이 이제 2028년도에 이제 개장이 되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 딱 맞게 뭔가 이제 프랜차이즈 스타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뭔가 이제 팀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부흥을 또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또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시나리오를 좀 그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제가 그때 최준희 선수 인터뷰할 때도 뭐 영상으로 소개가 됐지만 본인 당연히 SSG에 계속 계속 뛰고 싶고 만약 구단에서 BFA 단연 계약을 제안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기대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복지사 대원님이 최지훈 선수 BFA 4년 80억까지 봅니다. SSG 팬으로서요라고 했더니 또 밑에 이제 다른 분께서 복지사 대원님 그 정도로는 힘들 것 같아요. 그 지금 가치를 더 높게 보시는 네, 거죠? 그러신 것 지금 이제 같아요. 박혜민 선수가 뭐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KT가 네. 80억을 사실 베팅을 했다. 네. 근데 LG 65억이잖아요. 근데 박혜민 선수가 90년생입니다. 빠른 89, 그러니까 89년생인데 90년이니까 최지훈 선수는 97년생이에요. 네. 7살이 더 어립니다. 맞아요. 근데 똑같이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을 책정하게 되면 최지훈 선수가 안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거는 있어요. 사실 지난 사례를 구단들은 혹은 그룹들은 참고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난 사례라는 게 또 그런 맹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거론한 그 3건의 단연 계약이 이게 이제 성공으로 돌아섰다면 정말 더 과감한 숫자가 이제 매겨질 텐데 분명히 구단의 행정은 그런 식으로 약간 보수적으로 시작은 할 거예요. 처음엔 그러겠죠. 그렇죠. 이제 네. 대폭적인 배팅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제 그동안의 사례들을 감안했을 때 하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만약에 단연 계획을 해서 사인을 한다면 팬분들도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규모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그만큼 최지훈의 가치는 높습니다. 네. 이제 두 분이 부담을 갖고 있는 시간입니다. 잠깐 나갔다. 형 같이 가. 뭐야, 나 혼자 할까요? 아니 지금 1월 6일이에요. 1월 6일에 오다. 다 하잖아요 지금. 왜냐면 타방송에서 지금 하시고. 아직 FA 사인 안 한 선수들도 남아 있고, 근데 팬분들은 그거를 좀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2026 시즌에 대한 전력이 거의 다 이제 뭐 마무리가 됐죠. 물론 네. 아직 그러니까 FA로 계약되지 않은 선수들은 남았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그것도 꼭 감안하시고 봐주시고요. 정미철, 장성호 두 분에게 제가 사전에 미리 좀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비슷한 팀은 네 팀이네요. 네 팀. 네 팀이고 한 팀에서 이제 서로 이렇게 갈리시는데 먼저 정미철 의원은 어떤 팀을 5강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까? 그 팬분들 참고로 뭐 제가 말씀드린데 순위의 지금 넘버링이 아닙니다. 1, 2, 3, 4, 5가 아니에요. 멍석 안 가셔도 돼요. 아닙니다. 그냥- 니즈 깔아야지 이거는. 그럼 가을 야구. 영어 어차피- 팀부터 하죠. 영어 팀부터. 그러니까 5위 안으로 이제 네. 들어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KT, 랜더스, 삼성, LG, 한화입니다. KT 저력 있고요. 랜더스, SSG. SSG도 불펜이 여전히 좋아요. 이게 이유를 조금 제가 처음에 드리면 설명해 주셔야죠. 네네. 랜더스는 여전히 젊은 불펜들이 있다라는 것. 뭐 전력이 이제 크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다라는 것. 그다음에 뭐 김재현 선수가 어쨌든 두산에서 부침이 있었지만 김재현 선수가 랜더스필드에서 얼마만큼 넘길 거냐 사실 저는 거기에 약간 기대값으로 넣었고요. 네. KT는 6년 연속 실패했지만 KT 선발 좋습니다. 네. 선발 좋고 랜더슨 에레디아 잡은 것도 꽤 지분이 있고요. 삼성은 지금 LG와 이제 우승을 다퉈야 될 만한 전력이 됐고요. 삼성은 뭐 약간 리스크라 함은 역시 이제 불펜 쪽에 조금 강화가 필요하고, LG는 이제 김현수 선수가 WAR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이제 김현수 선수가 나가는데 다 아시다시피 타자는 뭐 이재원 선수, 뭐 투수는 이제 김윤식이라든지 이런 이제 제대하는 선수들의 전력이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하고요. 삼성은 그러니까 하나는
어쨌든 두 외국인 선수가 나갔지만 하나도 어쨌든 가을 야구를 경험했다는 그 경험치와 선수들이 아직 뭐 노령화가 안 됐다라는 뭐 그런 기대값으로 저는 이 5팀을 5강으로 뽑아왔습니다. 네, 뭐 장성호 의원 지금 말씀하시기 전에 잠깐 우리 댓글을 보면은 정민철 의원 야알못이다. 이분은 NC 팬이십니다. 슈터스타님. NC 이유 말씀드릴게요. 네. NC 작년에 9연승인가 했죠. 네, 마지막에. 네. 9연승을 가을 야구까지 포함해서 10연승인가 아마 했을 겁니다. 네. 근데 NC가 이거는 뭐 플루크라는 제가 말씀은 아닌데 NC는 선발이 사실 그 세팅에 이호준 감독은 정말 드라마를 썼어요. 아, 네. 대단한 시즌을 치렀고 여전히 경쟁력이 있어요. 공격력 경쟁력이 있지만 구창모의 건강이 큰 관건이고요. 맞아요. 풀타임으로 아마 돌리지 못한다면 여전히 물음표가 달리는 게 저는 NC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게 현 H님이 정민철 해설님 김재현 선수 문화에서 어느 정도 할 것 같나요? 아니 이건 경기 수에 저는 비례한다고 봐요. 네. 예를 들어서 김재현 선수가 시범 경기 때 뭐 4월 달까지 좋은 활동을 해서 늘 그 라인업에 들어간다면 글쎄 잠실하고 랜더스필드하고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파크 팩터가 달라요. 당연하죠. 예, 달라서 정확한 숫자는 제가 뭐 가늠을 못하지만 네. 두산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이 치지 않을까? 풀타임 기준? 네. 예, 저 그렇게 봅니다. 장소 의원님. 네. 네. 뭐요? 예상이. 5강, 야, 네. 여기 하나 읽고 시작할게요. 네. 김경환님이 NC를 5강에 넣을 듯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5강에서 뺐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NC를 저는 9위로 봤는데 사실 말 그대로 드라마를 썼는데 저는 이호준 감독이 갖고 있는 천운을 다 갖다 썼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작년 시즌에. 그거는 나올 수 없는 수치예요. 그 수치가 네. 3.5%인가 그랬어요. 3.5%면 사실상 이 야구판에서 나올 수 없는 수치입니다. 홈팀도 처음엔 없었는데 그렇잖아요. 홈구장이 없었는데.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구창모가 돌아왔어, 뭐 라일리 재계약을 했어, 야수들 탄탄해 갈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확실히 선발진이 좀 약하다는 느낌이 들고 다른 팀과 이건 비교잖아요. 네. 비교를 했을 때 과연 투수진이 그렇게 나아졌다고 볼 수 있나?라고 해보면 저는 작년 시즌에 NC가 그 투수진을 갖고 포스트진을 갔다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되는. 믿기지 않는 네. 거죠. 그러니까 네. 진짜 맞아요. 어려웠던 걸 네. 해냈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그 운을 다 썼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일은 또 다시 벌어지기는 되게 어렵다. 이걸 연속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전력이긴 합니다. 네. 근데 물론 여기에 아까 뭐 이영민 기자 살짝 지금 언급해 주셨지만 지난 시즌하고 이제 환경 자체는 다르죠. 지난 시즌은 정말 어수선했잖아요. 뭐 정말 불의의 사고도 있었고 네. 그럼으로 인해서 선수들도 헷갈렸을 텐데 이제 다른 팀과 똑같은 조건을 시작한다는 긍정적인 뭐 요인도 있고요. 박건우 선수가 작년 시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었던 시즌 중에 가장 많이 아팠고 가장 부진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박건우 선수의 그 평균치만 보여준다면 큰 도움은 됩니다. 근데 공격 쪽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공격 쪽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게 NC 다이노스인데 여전히 투수는 지속적으로 물음표가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팀입니다. 네. 류진욱 선수가 지난 시즌에 KBO 리그 전체 5위의 세이브 개수를 올렸지만 작년이 첫 풀타임 시즌이고요. 여기는 하나하고 맥이 같아요. 김서현과 류진욱의 연속성을 저는 네. 물음표를 달고 네,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도 감안했을 때는 5강 안에 전력으로 좀 제외시켰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저는 5팀이 일단은 LG, 삼성, 그다음에 KT, 한화 그리고 한 팀이 두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두산 같은 경우가 사실 랜더스하고 좀 약간 그러니까 정의원님하고 바뀐 게 이제 정의원님은 랜더스를 넣고 전 이제 두산을 넣었거든요. 그쵸. 근데 두산이 올해 이제 그 스토브리그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실 그 박찬호 선수도 영입을 했고 기존에 이제 있던 선수들도 뭐 정말 좋은 어떤 이영하, 그 최원재, 대우로 조수행. 네. 좋은 대우로 다 눌러 앉혔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김원영 감독을 데리고 왔는데 저번에 김종준 코치님이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투수 교체 타임은 김원영이 제일 잘하는 것 같다고. 맞아요. 네. 투수 사실 뭐 이강철 감독이 조련사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 다음 단계는 사실 김원영 감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인정합니다. 근데 분명히 이제 김원영 감독이 부임을 해서 좋지 않았던 투수진이 갑자기 좋아질 일은 없겠지만 분명히 좋아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박찬호 영입에서 센터라인 강하게 했죠. 저는 나쁘지 않다고 잭로그 재계약했죠. 그리고 플렉슨이 왔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뭐 최승용이라든가 아니면 곽빈이 또 사실 작년에는 이제 초반에 옆구리 다쳐가지고 못 들어왔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두산은 확실히 5강에 들어갈 수 있는 전력을 구축했다고 보고 랜더스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앤더슨의 공백이 좀 생각보다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원래 이제 불펜의 어떤 그 느낌이 굉장히 강한 팀이잖아요. 네. 근데 작년에는 여러 선수들이 좋았단 말이죠. 근데 그 효율증을 진짜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올해는. 그러니까 그런 그 차이로 뒀을 때는 두산의 전력이 확실히 좀 급상승한 느낌이 분명히 있어서 그리고 또 원래 강팀이고 네. 원래 강팀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두산을 5강에 넣고 나머지 사실 그 팀들은 사실 좀 비슷합니다. 네. 네. 그 사실 그 우리가 5강 예상을 하면서 지난주에 이 자리에 최재훈 선수와 김태현 선수가 나와서 좀 물어봤었잖아요. 직구께 좀 물어봤었는데 그 야구 커뮤니티나 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이제 하나가 과연 폰세와 와이스 선수가 없는 올 시즌 물론 새로운 선수가 영입이 됐지만 이게 어떤 역량을 나타낼까 그리고 두 분들도 그 이전 방송에서도 되게 그래서 김경훈 감독이 시험 때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빨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과연 그 부분 그러니까 폰세와 와이스가 없는 하나가 새로운 외국인 선수가 영입됐다 하더라도 과연 그들이 챙겼던 승수에 대한 이 기대치에 미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를 5강에 넣는 건 좀 무리 아니냐 하는 또 일부 팬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정민철 위원한테는 하나에서 더 넣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숫자를 빼는 건 당연해요. 그러니까 WAR 다 계산하고 뭐 이래서 이제 순위를 저희들도 예측을 뭐 하는데 네. 사실 그 폰세와 와이스 빨 그거는 뭐 인정합니다. 저도 인정하고 하지만 글쎄요, 저는 류현진과 문동주 그다음에 오선발이 이제 왕현청 선수도 굉장한 뭐 저는 실력이 있는 선수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결국 하나는 그런 걸 좀 감안해도 저는 3강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네. 보고 이제 가장 큰 리스크는 김서현의 멘탈 정리가 이제 얼마만큼 되느냐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봤을 때 김경문 감독 머릿속에 지금 들어간 건 아니지만 김경문 감독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이제 분명히 김서현의 멘탈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정우주의 이 옵션을 앞에 쓰느냐 이것도 쓰느냐. 관건인 것 같아요. 뒤에 쓰느냐. 정우주 본인은 선발 가고 싶다고 하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큰 틀로 하나이글스의 전력을 딱 쭉 펴보면 앞에 던질 선수는 그래도 있어요. 저희들이 꼽으라면 꼽을 수 있어요. 그 뒤에 한승혁이 나간 자리까지 포함 뒤에 어떤 구위를 가진 선수가 어떤 경쟁력을 보일까? 저는 정우주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 해법을 양산문 코치나 김경훈 감독이 잘 풀면 분명히 3강 안에서 전 플레이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우주 해법에 대해서 지금 정민철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정성호 의원은 좀 어떠세요? 저는 비슷한데 네. 그러니까 앞에는 사실 던진 투수가 사실 많아요. 사실 엄상백 선수도 앞에 만약에 갈수 넣는다고 있죠. 하면 뭐 왕현천까지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벌써 6명이거든요. 맞아요. 그럼 정우주 선수를 과연 그 선발로 쓰는 게 뭐 선수 입장에서는 선발을 원하고 있지만 이게 뭐 선수 입장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감독이 뭐 어떤 선수를 기용할 때는 우리 구성원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을 때 가장 좋은 어떤 경쟁력이 나올 수 있느냐를 먼저 생각을 했을 때는 정우 선수는 뒤로 가는 게 맞고 네. 그 이후에 글쎄 모르겠어요. 정우주 선수가 당분간은 선발로 들어갈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자리도 사실 없고. 근데 뭐 과감하게 뭐 김경문 감독이 정우주는 뭐 이제 한화의 뭐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될 선수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선발로 무조건 바꿔 쓴다. 이러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정우주 선수는 앞에 던지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폰세 와이즈의 이빨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리스크, 그러니까 윌케 에르난데스하고 그리고 오웬 화이트 선수를 이제 영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물음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음표를 뭘로 바꿨냐? 결국에는 페레자와 강백호로 바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정말 폰세 와이즈급으로 던지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제가 봤을 때 한 5%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혼세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좀 적긴 적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그러면 결국에는 이 두 선수가 폰세 와이즈급이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폰세 와이즈가 있었을 때는 타이트한 경기를 잡아내면서 한 점차 두 점차 경기를 잡아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페레자와 강백호, 노시환, 최은성, 문현빈으로 이어지는 2타선으로
조금 더 타선 점수를 많이 내면서 승리를 가져가겠다. 네. 약간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저는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아까 어떤 분이 댓글에 이런 순위 예측은 좀 재미로만 봐주시면 안 될까? 그지 또 이제 다른 분들끼리 서로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글을 남기셨는데 맞습니다. 재미로 봐주시고 또 팬들 입장에서는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네. 장성현 형과 저는 네. 이 사안을 재미로 하진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럼요. 저희들은 대본을 받으면 나름 생각- 전력 기록 그렇죠. 다 보고 그렇죠.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냥 이제, 그렇죠. 이제 던지는 게 아니라 이걸 예. 이제 소비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좀 가볍게 들으셔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뭐 하나도 그렇고 변수가 좀 많고 근데 하나는 또 추가로 첨언을 드리자면 결국 앞쪽 선발 걱정보다는 한승혁이 그래도 작년에 굉장히 잘해줬기 때문에 네. 뒷그림을 잘 세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김범수의 계약이 계약도 참 중요하다. 중요하다. 저 김범수 선수 지금 홍보로 나온 건 아닌데 전력적으로 보면 김범수가 없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상수가 하나 없는 거죠. 아까 저쪽에서 통화한 게 범수가 통화하신 거지. 아니 카톡 오길래 범수는 어제 우리 집에 잤지. 저기 와 있나요 지금? 범수 이 정도는 됐니? 여하튼 전력적으로 네. 보면 김범수의 계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하나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사실 키움은 다른 분들도 두 분 말고도 다른 전문가분들도 올해도 힘들 거란 예상을 당연하죠, 많이 그건. 해요. 네. 안우진 선수가 복귀한다 하더라도 참 어려울 것 같다. 일단 전력 타선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좀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면 또 뭐 팬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또 롯데와 기아는 어떨까 이런 고민이 되네요. 롯데는 제가 봤을 때는 윤노가왕 그 젊은 네. 야수들 네. 그 선수들에게 지금 기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새로운 외국인 투수들 있잖아요. 그 선수들은 비교적 굉장히 퀄리티가 있어 보여요. 구위 자체로. 맞아요. 네. 굉장히 긍정 요소는 있지만 투자가 없었습니다. 네. 그 외국인 두 투수 빼놓고는 눈에 띄는 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김태형 감독도 지난 시즌 전력을 극대화시켜서 경기를 치르는 수밖에 없고 네. 기아 타이거스는 정말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은 팀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거론해드린 그 핵심 두 선수가 빠지면서 그야말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팀 중에 하나가 기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장성호 의원은요? 비슷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롯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한동희가 들어온다고는 하지만 그 안에서 또 정리를 또 해야 되고 일단은 스토브 리그에서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단 말이죠. 이거는 결국에는 뭐 플러스 요인이 없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새롭게 뽑은 그 외국인 투수들의 어떤 그 책임감이 조금 더 중요해질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기아 타이거즈는 일단은 다른 이게 전력이 자체가 우리가 지금까지 그 나타난 그 스토브 리그를 보면 이게 그러니까 10개 팀을 비교를 해보잖아요. 네. 비교를 해보면 롯데하고 확실히 기아는 빠져나간 것만 있지 들어온 게 사실 없죠. 없어요.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전력에서 계속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그런데 다른 팀들 보시면 다 이게 플러스 요인이 될 그런 어떤 그 전력 요인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에 뭐 한국 시리즈 진출했던 뭐 LG라든가 하나 이런 쪽은 빼고 그 중간에 있는 팀들을 보면 다 전력 상승할 수 있는 무슨 요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아는 제가 봤을 때는 올 시즌에 정말 뭐 특강으로 그러니까 25시즌의 특강으로 뭐 평가를 받았지만 올해는 저는 사실 5강에 넣지 않았거든요. 네. 굉장히 어려운 시즌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맞아요, 있었던 맞아. 거죠. 그리고 뭐 또 하나 뭐 관전 포인트라 할 수 있다면 이제 김경문, 김태형, 이강철 감독이 올 시즌 계약 마지막 해라는 거죠. KT는 이강철 감독의 마지막 해라는 걸 많이 의식했어요. 그래서 올 시즌 전력 보강을 위해서 많이 움직였고 FA 시장에서도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렇죠.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반면에 롯데는 좀 그렇지 그렇죠. 않았습니다. 이게 그 계약 마지막 해에 있는 팀들은 이 감독들이 어떻게 보면 올 시즌 성적, 올 시즌도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4, 5골 성적이에요. 거기서 밀리게 되면 레임덕이 좀 일찍 올 수도 있거든요. 경질이 될 수도 바로 있어요. 저는 그런 사실 네임밸류로 보면 한 시즌을 통으로 맡겨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그 프로야구 감독이 경질될 때 그리고 3년차 계약 마지막 기회에 보면 4월달 성적 못 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바로 이제 구단에서 지금 충격요법을 가하지 않으면 올 시즌은 그냥 이대로 끝날 수도 있겠구나. 사실 그래서 이승엽 감독도 물러난 거잖아요. 네. 그런 느낌에서. 그러니까 김경문, 김태형, 이강철 감독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워낙 사실 베테랑이지만 계약 마지막 기회에 몰리게 되면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달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구단에서는 뭔가 충격요법을 꺼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중간에 정말 이 사퇴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세 감독에게는 중요한 한 사실, 시즌이 되겠다는 그렇죠. 거죠. 네. 네.